네, 안녕하세요. 닥터부자 아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읽어보고요. 부동산 고민 상담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제 카페에 보면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올려주신 글입니다. 제목을 좀 읽어드리면 간절한 마음을 담아 문의드립니다. 40대 부부 갈아타기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먼저 기본 정보를 보면 40대 후반에 부부시고요. 자녀는 없고요. 거주지는 이제 수원입니다. 직장 위치는 안산, 천안, 선릉 이렇게 직장 위치를 좀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근무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득 정보를 보면은 부부 합산으로 800만 원인데 월의 저축은 많게는 450만 원까지 이제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저축액이 좀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상황을 조금 보면 분당에 1주택을 보유한 후에 직장 문제로 최종적으로 수원역에 자리를 잡기로 결정하면서 수원역 역세권의 준신축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매수한 사유를 보면은요, GTX-C 및 주변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가 매입한 가격이 나름 싸다는 판단하에 구매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로 편안하게 지내고 있으나, 해당 아파트의 최근 거래 시세나 빈도를 보면 이 아파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위험하지는 않을지, 모두 팔고 서울에 아파트를 구매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라고 하셨네요. 또 한편으로는 실거주 아파트가 제가 구매한 가격보다는 적지만 실거래가가 올라 있어서 큰 욕심 부리지 말고 현재 상태 그대로 분당 보유하고 또한 그대로 두고 편안히 오래 살다 보면 크게는 아니어도 시세 차익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냥 유지할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시세는 이제 말씀하신 지역이 이제 대략 어딘지는 알 것 같고 단지도 어딘지 알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지역들이 시세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자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상대적이니까요. 상대적으로 내 주택 가격은 서울의 주요 지역 대비는 이제 더 많이 오를 수는 이제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아마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이제 사연을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문의를 하신 거겠죠. 투자 목표를 보면 아주 명확하진 않은데요. 강남구 내 아파트를 내가 소유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간도 없고요. 금액대도 없지만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보면은요. 아파트가 두 개나 있어요. 분당에 25평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시세가 한 10억에서 10억 5천이고 전세를 한 5억 2천 정도에 줬으니까 당연히 대출은 없겠죠. 전세 줬으니까 취득 시점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일시적 2주택으로 내후년 1월까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택은 수원역 역세권에 있는 32평 아파트인데 현재 거주 중인 거예요. 시세는 한 6억 5천에서 6억 7천 정도고 대출은 1억 9천 정도 있습니다. 취득 시점은 23년도, 실거주 만 1년 1개월 정도 하셨네요. 현금은 또 9천 정도 있고요. 이 상황에서 고민이신 거는 모두 매도하면 가까스로 가용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된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갭이나 대출을 활용해서 무리해서라도 인서울 네임드 아파트를 구매해야 하는 걸까요에 대한 상황이었고, 지금 생각하시는 게 총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옵션 1을 보면, 분당 시범 현대, 우성, 32평 갭 또는 풀 대출로 매수하겠다. 보통 이제, 옵션 중에 보면은 1번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본인이 가장 쉽고 가고 싶은 선택지를 보통 이제 1번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저의 답변은 우리가 이제 40대 후반이시거든요, 지금. 40대 후반이신데 말씀하셨던 분당 시범 단지를 갭이든 풀 대출이든지 사도 나쁘진 않은데 해당 일대가 우리가 은퇴할 때까지 뭔가 정비 사업이 빨리 돼서 즉 재건축이 돼서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지는 않거든요. 기간이 또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더 오래된 낙후된 아파트가 될 테니까 전세가는 더 내릴 것이고요. 그 시세차익도 많이 볼 수는 없으니까 다시 강남권을 내가 더 여기를 갈아타기 들어가는 거는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옵션 1은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옵션 2도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송파 헬리오시티 또는 옥스파클스 마레프 갭으로 매수하겠다. 급매나 가능한 물건을 기다려야 함.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뭐 이게 사연을 적은 시점 자체가 이제 발표, 3.19 대책 발표 전인 것 같아요. 이제 3월 19일 날 발표가 났죠. 강남 3구하고 용산을 토지거래 허가로 다 묶어버렸기 때문에, 송파 헬리오시티는 지금 갭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옥스파클스하고 마레프도 나쁘지는 않은데, 뭐 시세를 트래킹 해보시면 이미 전고점을 뚫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면 내가 갭으로 뭔가 투자를 고려해서 사기에는 조금 아쉬운 선택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세모 정도로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세 번째 과천 푸르지오 썸밋도 말씀을 하셨는데 얘도 한 세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얘도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고려 중인 옵션 네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으로는 현금 자본을 2억 정도 더 모은 후 신용대출을 포함해서 연끌하여 기간이 한 2년에서 3년이 더 걸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저축액을 봤을 때 연에 한 5천 정도 하니까 2년에서 3년 정도 더 저축을 한 다음에 도공 레스를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 시점에 토지거래 허가가 만약에 풀려서 갭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2억을 자본으로 내가 현금을 모으는 속도보다 사실 도공레슬의 시세 상승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자본을 모아서 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조금 더 올바른 투자를 좀 해놨다가 향후 시점에 다시 강남권으로 좀 갈아타는 전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우리가 원래는 10억 정도 시드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채를 팔아서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었다면 원래는 강남권 내에서도 보면 아주 요지에 있는 입지에 해당하는 아파트 단지는 갈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닌 지역들은 한 25평 정도는 우리가 이제 갭으로,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책이 나왔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로 이렇게 다 묶어버렸죠. 강남 3구하고 용산을 다 묶어버렸기 때문에 10억으로 이제 갭 투자가 불가능한 겁니다. 실거주가 아니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정책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중산층이죠. 뭐 많은 돈은 모았지만 그래도 중산층에 해당이 될 겁니다. 중산층인 분들이 뭐 전세를 끼고 강남권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차단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다리를 좀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물론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아파트를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하면, 일부 뭐 정비사업 구역을 이제 강남권에도 우리가 검토는 해볼 수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비사업 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빌라이거나 아니면 빌라를 지금 부셔가지고 나대지 상태입니다. 관리 처분이 났고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뭐 실거주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런 토지거래 허가에 따른 실거주 요건은 없거든요. 당장의 실거주 요건은. 그런 구역들 중에서도 뭐 대표적인 이제 방배동 일대도 있을 텐데, 근데 방배동 일대도 지금 보면 제 시세를 좀 트래킹 해보니까 방배 13구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25평 살 수 있는 게 현금이 거의 한 17억 이상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금이 한 10억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강남권에 뭐 토지거래 허가랑 크게 영향이 없는 구역도 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기타 뭐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방배동이 그래도 이제 급지가 강남권 전체에서는 그렇게 높은 구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17억 이상의 현금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해결책이 없는가?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우리 목표를 보면 이거죠. 목표가 강남구 내의 아파트를 이제 소유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기 때문에 우리 시드로는 당장의 갭 투자도 어렵고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도 없다 보니까 그럼 우회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놨다가 그 다음 스텝으로 강남권으로 갈아탈 수 있는 시드를 마련하려고 하면 적어도 강남권의 상승률과 거의 비슷한 비강남권의 주택을 미리 사놓는 전략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비록 이제 강남권은 아닌데, 이렇게 한강변에 이렇게 좀 접해 있는 구역들의 비강남권의 구역들은 뭐 아파트가 됐든 아니면 정비사업 구역이 됐든 그런 곳들은 주택 상승률이 강남권의 상승률과 거의 비슷하거나 일부 한강이 조망이 가능하면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로 틈새 지역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투자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옥수동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후보지에 보면 옥스파클스인가요? 뭐 여기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옥스파클스가 이제 나쁜 단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이렇게 좀 한강에 조금 더 접해 있고요. 일반 기축, 구축이 아니라 정비사업. 그러니까 정비사업도 속도가 좀 빠른 구역에 한강이 좀 접해 있고 한강뷰가 조망이 가능한 구역으로 좀 특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목표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빠르게 그 다음 스텝으로는 이제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제가 뭐 영상에서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 단지긴 한데요. 한남 하이츠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평수가 조금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거래된 거를 추이를 보면은 25년 1월에는 한 19억 8천 정도, 그리고 25년 3월에는 20억 7천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관리 처분을 지금 준비 중이다 보니까 사업의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비록 이제 세대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입주를 하게 되면 속도도 좀 빠르고, 이제 한강 조망도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전세도 좀 있어요. 전세가 한 4억 정도 있으니까, 우리가 집을 두 채를 만약에 팔면 현금이 한 10억 정도 있다라고 할 때, 뭐 신용대출을 일부 쓰면 시드를 더 마련할 수 있을 것이겠고요. 물론 이제 아주 편안하게 갈아타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약간 무리가 될 수는 있겠으나 뭐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얘도 이제 일부 담보대출을 좀 활용하게 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담보대출을 활용하게 되면 매수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속도도 빠르고 이제 한강 조망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옥수동이라고 하는 입지가 굉장히 좋죠. 바로 아래는 이제 용산에 있는 한남동의 시세도 뭐 현재 가치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한 45억에서 50억이 넘어간다라고 보고요. 미래 시점에는 더 높을 거고, 바로 아래는 아시는 것처럼 길 건너에 이제 압구정도 있습니다. 압구정 시세는 지금 뭐 50억에서 60억도 넘지 않습니까? 국평 기준으로. 이제 옥수동이지만 비록 내가 한강변에 있는 단지, 신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세에 저는 한 85% 이상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어떤 틈새 전략으로 투자 지역을 좀 찾아보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40대 후반 맞벌이 부부시고 월 소득은 800, 저축은 400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저축이 좀 높아요. 분당하고 수원에 이제 두 채를 갖고 있는데요. 두 채를 만약에 모두 매도를 한다면 한 10억 정도 내외 있습니다. 부채를 다 빼고 10억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죠. 목표는 강남구내 아파트 소유인데요. 질문을 한 3개 정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당 시범 단지를 32평 매수할까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제 매우 좋은 단지는 맞는데, 은퇴 전까지 우리가 재건축을 기대하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렵고요. 근데 목표가 이제 강남구내 아파트 소유인데, 목표 달성과는 거리가 조금 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뭐 헬리오시티 혹은 2, 3년 더 저축을 해가지고 도곡 레스를 내가 갭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아쉽게도 좀 묶여버렸죠. 그리고 2, 3년 동안 저축을 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저축액보다는 도곡 레스의 상승폭이 제가 봤을 땐 2배, 3배도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마지막 질문하셨던 거는 옥스파크 힐스, 뭐 마레프, 과천 프루지오 썸밋 갭 투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좀 정고점이 돌파했기 때문에 실거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투자성을 높일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예시로 든 단지 있잖아요. 사업의 속도가 좀 빠르면서 비록 강남권은 아니지만 한강변 정비사업 구역을 검토를 하시게 돼서 여기서 이제 시세가 많이 불어나게 되면 그 차익을 낸 다음에 강남권의 웬만한 지역들은 우리가 갈아타기로 도전을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